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공부하면서 투자하고 있는 빅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아주 깊이 있는 자료 탐구 시간인데요. 제가 직접 벤진가나 퓨저처럼 같은 곳의 심층 기사부터 월가 애널리스트 리포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코이런트 경영진의 실제 컨퍼런스 콜 원문까지 치열하게 수집하고 분석해봤습니다. 네, 정말 방대한 자료였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분석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 상당수는 아마 이미 코이런트 주주이시거나 아니면 최근 이 기업을 둘러싼 거대한 시장 변화를 딱 포착하시고 진지하게 투자를 고민 중인 분들일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기업 소개 같은 피상적인 얘기는 과감히 생략하겠습니다. 대신 이 방대한 자료들을 해체해서 지금 AI 인프라 시장에서 코이런트가 정확히 어떤 기술적 해자로 구축했는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볼 핵심 주제가 바로 코이런트의 회계연도 2026년 2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번 실적은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2026년 2월 4일 장 마감 후에 딱 발표가 되었죠. 네, 그날 정말 엄청났습니다. 발표 직후 시간외 거래부터 다음날 정규장까지 그야말로 시장의 온갖 심리가 교차했던 롤러코스터 같은 시간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현재 시점인 2026년 3월 9일에서 우리가 한 걸음 살짝 물러나서 그날의 숫자들과 컨퍼런스 콜의 행간을 다시 읽어보려는 겁니다. 당시에는 휩쓸려서 미쳐 보이지 않았던 장기적인 펀더멘털의 궤적이 지금은 아주 뚜렷하게 보이거든요. 네, 본격적인 실적 숫자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코이런트라는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부터 확실히 세우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들을 쭉 종합해 보면 최근 1년 사이 주가가 300% 이상 뛰었고 3년 기준으로는 무려 550% 이상 폭증을 했잖아요. 자, 이 내용부터 하나씩 풀어볼까요? 사실 과거에 투식스라는 첨단 소재 중심의 기업이 2022년에 레이저 원천 기술을 가진 기존 코이런트를 전격 인수했었죠. 그러면서 사명까지 코이런트로 바꾸고 지금의 이 거대한 폼팩터가 완성된 건데요. 네, 그 폭등의 이면에는 단순한 테마성 수급이 아니라 그 물리적 한계의 극복이라는 명확한 명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리적 한계라면 그 데이터 센터에서 쓰이는 기존 구리 케이블의 한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확합니다. 챗 GPT 이후로 엄청나게 커진 거대 언어 모델들을 학습시키려면 수만 개의 GPU가 끊임없이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하거든요. 근데 기존 구리선으로 이 대역폭을 감당하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막대한 발열이 생기고 전력 손실도 엄청나게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 전력은 곧 천문학적인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전기 신호를 빛의 신호로 바꿔서 광섬유로 쏘아보내는 초고속 광트랜시버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겁니다. 빛이 구리보다 훨씬 빠르고 열도 안 나고 전력 소모도 적으니까요. 결국 AI 데이터 고속도로를 까는 핵심 부품 시장에서 글로벌 1위 공급사가 코이런트라는 거네요. 네, 바로 그 정밀한 광 부품과 레이저 소재에서 수직 계열화를 완벽히 이룬 기업입니다. 주주분들이라면 이미 잘 아시겠지만 최근 시장 밸류에이션을 한 단계 폭발시킨 초대형 촉매제가 두 개 있었잖아요. 첫째가 S&P 500 지수 편입이었고 둘째가 엔비디아로부터 20억 달러, 그러니까 수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거였죠.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자면요. S&P 500 편입으로 패시브 자금이 든든하게 받쳐주는 것도 크지만 시장 전문가들이 진짜 열광한 건 역시 엔비디아의 20억 달러 투자입니다. 저도 그 약정서 내용 보고 놀랐거든요. 단순한 지분 투자가 아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단연간의 전략적 공동개발이랑 무엇보다 우선 구매 약정이 포함되어 있죠. 칩 생태계의 절대 권력자인 엔비디아가 자기네 차세대 AI 팩토리를 구상할 때 코이런트의 광학 기술 없이는 로드맵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망 병목을 우려해서 20억 달러를 미리 쥐어주고 너희 최고급 부품은 우리가 제일 먼저 가져가겠다. 이렇게 찜을 해버린 거군요. 완벽한 기술력 보증 수표죠. 이런 배경이 있었으니 2월 4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기대치가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어마어마했죠. 자, 그럼 그날 발표된 회계연도 2026년 2분기 성적표가 어땠는지 팩트셋에서 집계한 시장 예상치랑 한번 직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탑라인, 바텀라인 전부 컨센서스를 여유 있게 상회한 완벽한 어닝비트였습니다. 숫자가 정말 좋았죠. 네, 먼저 매출을 보면 실제 발표 수치가 16억 8,600만 달러였습니다.
시장 예상치였던 16억 4천만 달러를 가볍게 뛰어넘었죠.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7.5% 증가한 수치입니다. 수익성도 대단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조정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도 1.29달러를 기록해서 예상치였던 1.21달러를 넘겼고요. 전년 대비 35%나 급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단순히 매출과 이익이 늘었다는 걸 넘어서 질적인 성장을 좀 봐야 하는데요. 16억 8,600만 달러라는 매출도 훌륭하지만 이번 분기 마진율 개선폭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39%가 나왔죠, 아마. 네, 조정 매출 총 이익률이 39.0%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0.77%포인트가 올랐습니다. 하드웨어 제조업에서 분기 만에 이 정도 마진 확장이 일어났다는 건 생산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영업이익도 좋았죠. 조정 영업이익이 3억 3,6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6.8%나 늘었고요. 이익률이 19.9%에 달했습니다. 근데 저는 재무제표 보면서 제일 안도했던 게 바로 부채 비율 감소였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과거에 투식스가 코히어런트 인수할 때 엄청나게 빚을 냈잖아요. 고금리 환경이라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부채 레버리지 비율이 1년 전 2.3배에서 1.7배까지 뚝 떨어졌더라고요. 현금을 엄청나게 벌어서 빚을 갚고 있다는 증거죠. 성장과 재무 건전성을 동시에 잡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느 사업부에서 이 막대한 현금을 벌어온 걸까요? 자,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사업 부문별 실적을 보면 그야말로 한쪽이 전체 멱살을 잡고 끌어올렸어요. 전체 매출의 72%를 차지하는 데이터 센터 및 커뮤니케이션 부문이 주인공입니다. 숫자가 어떻게 나왔죠? 이 부문에서만 무려 12억 800만 달러의 매출이 터졌습니다. 전년 대비 33.5%의 폭발적인 성장이에요. 반면에 산업 부문은 4억 7,800만 달러로 약간 부진했지만 데이터 센터 쪽 수요가 이걸 다 상쇄하고도 나왔습니다. 특히 800G와 1.6T 광 트랜시버 수요가 폭발했기 때문인데요. 청취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 잠깐 설명하자면 이 숫자는 데이터 전송 속도를 의미합니다. 차선 넓이로 비유하면 딱 맞겠네요. 네, 과거 제품이 편도 1차선 국도였다면 800G는 8차선 고속도로고 1.6T는 속도 제한이 없는 16차선 아우토반인 거죠. AI 모델이 커질수록 아우토반이 필요한데 코이어렌트가 이 시장을 선점한 겁니다. 그 수요가 얼마나 엄청난지는 짐 앤더슨 CEO가 컨퍼런스 콜에서 밝힌 수주잔고 지표에서 그냥 끝났죠. 저 원문 읽다가 제 눈을 의심했거든요. 북투빌 비율 말씀하시는 거죠. 네, 데이터 센터 부문 수주잔고 비율이 4배를 초과했다고 해요. 제품 하나 출하할 때마다 신규 주문이 4개씩 쌓인다는 건데 심지어 올해 그러니까 26년 회계연도 물량은 이미 전부 완판이고 27년, 28년 물량까지 고객사들이 다투어 채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가시성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2028년까지 확실한 매출 방어막이 쳐졌다는 뜻이죠. 그런데 주문이 쏟아져도 공장에서 못 만들어내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목이 생기면 끝이니까요. 그래서 시장은 코히런트의 자본적 지출 방향이랑 텍사스 셔먼 공장의 6인치 인듀민 웨이퍼 전환 공정에 엄청난 주목을 한 겁니다. 그 6인치 웨이퍼 얘기 콜에서 질문 엄청 나오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트랜시버 칩을 만들 때 기존 3인치 원판을 6인치로 2배 키운 거잖아요. 네, 지름이 2배 커지면 원의 넓이는 4배가 되거든요. 3인치 미니 피자 굽던 오븐에 6인치 레귤러 피자를 굽는 셈이죠. 조각수가 4배로 늘어나는데 공장 돌리는 고정 비용은 비슷하니까 칩 하나당 생산 단가는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게다가 그 인듀민 소재 자체가 워낙 다루기 까다롭고 잘 깨져서 6인치로 만드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술적 장벽이잖아요. 경쟁사들은 못 따라오는데 코이런트는 오히려 불량률을 3인치 때보다 낮췄다고 하니까 원가는 반토막 나고 마진율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겠네요. 바로 그 원가 경쟁력 덕분에 CEO가 엄청나게 공격적인 가이던스를 줄 수 있었던 겁니다. 콘콜에서 사업 가시성이 회사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좋다고 했고요. 회계연도 2027년 매출 성장률이 올해를 뛰어넘을 거라고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대단한 자신감이죠. 자, 이쯤 되면 들으시는 분들도 저랑 똑같은 의문이 드실 겁니다. 16억 8,600만 달러 매출 상회, EPS 비트, 그리고 4배 넘는 수조 잔고래, 마진 개선, CEO의 완벽한 가이던스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잖아요. 정말 역대급 실적이었죠. 그런데 도대체 왜 2월 4일 실적 발표 직후에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가 무려 13%나 급락을 했을까요? 저도 차트 보면서 이거 시장이 미친 건가 싶었거든요. 여기서 매력적인 포인트는요. 시장의 심리, 즉 밸류에이션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실적 발표 전에 주가가 이미 1년간 300% 이상 올랐잖아요. 네, 기대감이 꽉 차 있었죠. 엔비디아 투자 소식까지 겹치면서 이번 실적은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시장을 파괴할 정도의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라는 극단적인 기대가 선반영되어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숫자를 내놔도 그 팽창된 눈높이를 100% 맞추긴 어렵거든요. 아, 그러니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전법이 나온 거군요. 맞습니다. 단기 차익을 노린 헤지펀드나 기관들의 매물 폭탄이 시간외에서 순간적으로 쏟아진 거죠. 전혀 비이성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이 기업 펀더멘털을 확신하게 된 게 바로 다음 날 정규장이었어요. 13% 폭락했던 게 장 열리자마자 무섭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하락분을 다 회복하더니 결국 전날 대비 마이너스 0.8%, 거의 약보합으로 마감해버렸거든요. 하루 만에 태도가 180도 바뀐 건데 결국 투자자들이 패닉셀링 끈다고 차분하게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본 결과입니다. 특히 3분기 가이던스가 결정적이었죠. 아, 맞아요. 3분기 가이던스. 매출을 17억 달러에서 18억 4천만 달러 사이로 제시했죠. 월가 예상치가 16억 4천만 달러였는데 이걸 아주 박살을 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하룻밤 자면서 생각을 해본 겁니다. 아, 이 기업 성장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27년, 2028년까지 이어지는 구조적 팽창이구나 하고 본질 가치를 깨달은 거죠. 펀더멘털이 튼튼한데 주가가 떨어지니까 장기 투자자들한테는 완벽한 줍줍 기회였던 거고요. 결국 숫자가 지시하는 이성적인 방향으로 돌아왔군요. 월가 반응도 아주 뜨거웠잖아요. 정치적, 경제적 편향 없이 팩트만 전달해드리자면 다음 날 주요 투자은행 5곳이 일제히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숫자가 어떻게 나왔죠? 바클레이즈가 최고치인 350달러를 불렀고요. 니덤도 330달러를 올렸습니다. 상향된 목표가들 평균 내보면 대략 273달러 수준이거든요. 물론 목표가는 참고용이지만 기관들이 이 기업의 현금 창출력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보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죠. 이 대목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때 앞으로 이 프리미엄을 정당화하려면 투자자들이 분기마다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마진 확장의 지속성입니다. 경영진이 장기 매출 총이익 목표를 42%로 잡았거든요. 지금 39%니까 3%포인트를 더 올려야 하는데 아까 말한 6인치 웨이퍼 수율이 완전히 안착해야 하고요. 또 실리콘 반도체 공정을 결합하는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통합되는지가 관건입니다. 두 번째는 아마 아까 약간 부진했다고 한 산업 부문의 회복 여부겠네요. 코이렌트가 반도체 노광 장비나 계측 장비에 들어가는 초정밀 레이저도 만드니까요. 네, 맞습니다. 반도체 자본 장비, 즉 세미캡 고객들의 주문 동향을 봐야 합니다. 다행히 컬릴에서 하반기부터 세미캡 재고 조정이 끝나고 주문이 강력하게 반등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이 산업 부문이 하반기에 얼마나 턴어라운드해서 실적에 기여할지 숫자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는 포트폴리오 최적화의 속도입니다. 지금 고수익 AI 네트워킹에 집중하려고 체질 개선 중이잖아요. 아, 맞아요. 항공우주랑 방산 쪽 매각하고 뮌헨 공고 사업부도 정리했죠. 네, 그리고 지금 리튬황 배터리 같은 비핵심 사업부도 추가 매각을 검토 중이거든요. 이렇게 확보한 현금을 핵심 메가 트렌드인 광통신 R&D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쏟아붓는지가 장기 밸류에이션을 결정할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오늘 저희가 해보한 이 데이터들이 투자자 여러분 각자의 투자 시나리오를 검증하는 단단한 재료가 되어야 할 텐데요. 2028년까지 꽉 찬 수주 잔고나 6인치 웨이퍼의 마진율, 그리고 독점적인 공급 망지위, 이런 걸 믿으신다면 단기 변동성을 버틸 훌륭한 논리가 될 거고요. 비중 조절 고민하시는 분들은 방금 짚어주신 42% 마진 도달 여부나 산업부문 회복 수치를 매분기 꼼꼼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화가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서 오늘 다른 수치들을 넘어서 여러분이 고민해보실 만한 새로운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흥미롭네요. 어떤 거죠? 지금 우리가 열광하는 AI 투자는 주로 서버 대수를 쭉 늘려가는 스케일 아웃 단계입니다. 이게 800G마 1.6T 광 트랜시버 수요를 견인하고 있죠.
근데 공간과 전력은 무한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데이터 센터지에 땅이나 전기가 부족하다는 뉴스도 많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한정된 공간에서 칩 자체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스케일업 단계로 넘어갈 겁니다. 이 국면에서는 아예 구리선을 빼버리고 연산칩과 광학통신 부품을 하나의 기판 위에 패키징해버리는 동반 패키징 광학, 즉 CPU 기술이 차세대 표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트랜시버라는 부품을 따로 꼽는 게 아니라 아예 칩에 광학을 붙여버린다는 거군요. 네, 코이런트는 이미 이 CPU 분야에서도 선두권 AI 고객사로부터 대규모 수주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거대한 스케일업 흐름 속에서 코이런트가 또 어떤 파괴적 혁신을 보여줄지 여러분도 이 미래의 궤적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말 인프라 확장을 넘어서 패키징의 혁신까지 기술 진화 속도가 경이롭습니다. 코이런트라는 기업이 그려갈 미래가 AI 하드웨어 생태계를 어떻게 바꿀지 앞으로도 계속 추적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이 심층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예리한 통찰을 제공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저도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코이런트의 회계연도 2026년 2분기 실적 정리와 주가 반응을 분석해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본 영상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의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